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객관식 예상 질문을 통해 최신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는 판례 콘서트의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문서 변조죄에 있어서 변조의 정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대법원이 2021년 2월 25일 선고한 2018도 19043 판결입니다. 이 판결과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객관식 지문이 무엇인지부터 볼까요? 갑이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 출력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해 두었다가 이를 타인에게 교부한 경우 공문서 변조죄 및 변조 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 오늘은 이 판례를 통해서 공문서 변조죄에 있어서 공문서를 고치는 것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공문서 변조죄가 되는지 하는 문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례에 나타난 사안부터 보겠습니다. 갑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아 2013년 1월 14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갑은 A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년 1월 23일 A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맞춰주었습니다. 갑은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맞춰주기 전인 2013년 1월 20일 인터넷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출력해 두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등기부가 전산화되는 과정에서 이전에는 등기부 등본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렇게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력해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A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기 전에 출력한 것이었으니 당연히 A 앞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갑이 2016년 8월 10일 B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서 B에게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있는 것처럼 보여줄 필요가 생기자 2013년 1월 20일 출력해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제일 밑에 있는 열람일시 2013년 01월 20일 땡땡시 땡땡꾼 땡땡초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다시 복사를 한 후 B에게 이를 교부하였습니다. 교부란 건네준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지웠느냐? 당연히 이게 남아있으면 B는 그럼 2016년 등기부를 보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예 2013년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다 지워버려가지고 마치 지금 출력한 것처럼 이제 만든 거죠. 이에 대해 검사는 갑이 공문서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변조하고 이렇게 변조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B에게 건네주었기 때문에 공문서 변조죄 및 변조 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갑을 기소하였습니다. 갑은 유죄일까요? 문서의 변조에 대해서 지난 1회 동영상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변조의 개념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오늘은 변조의 정도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적용될 조문은 형법 제225조와 제229조입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고 형법 제229조는 제225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를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의 정한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과 마찬가지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공무소인 등기소 또는 공무원인 등기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이므로 공문서에 해당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갑이 B에게 이를 건네주어 보여줄 생각으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지웠고 실제로 B에게 이를 건네주었기 때문에 행사할 목적과 행사 자체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갑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하단에 있는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새로 복사하여 열람일시 부분이 없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만들어낸 것이 변조에 해당하면 갑은 당연히 공문서 변조죄 및 변조 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갑의 행위는 변조에 해당할까요? 변조의 개념부터 우선 복습해 보겠습니다.
1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변조는 고칠 변과 만들조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타인명의의 문서를 함부로 고쳐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법률적으로 말하면 변조란 변경할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로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1회 동영상에서 들었던 예를 다시 보겠습니다. A 명의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갑이 A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는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함부로 덧붙여서 정상적인 매매 계약서의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사문서 변조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수정이 문서 변조죄에서 말하는 변조에 해당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보호법익이라는 개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법익은 문자 그대로 보호되는 법적인 이익이란 뜻입니다. 형법은 특정한 종류의 행위들에 대해서 이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특정한 종류의 행위들을 처벌하는 이유는 이러한 행위들을 처벌함으로써 특정한 법적인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살인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여 사람의 생명이라는 법적인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절도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훔치는 행위를 막아 물건 주인의 소유권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 됩니다. 그러면 문서의 위조나 변조를 처벌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걸까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입니다. 공공의 신용이란 사회 일반의 신뢰라는 말입니다. 이를 풀어보면 어떤 사람이 위조하거나 변조한 문서가 나돌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문서를 보아도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믿을 수 있는 문서라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문서를 믿을 수 없게 되면 사람들은 문서를 믿고 거래를 하는 등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형법은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문서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보호법익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위조나 변조의 정도가 너무 추잡해서 공공의 신용을 해야 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문서 위조죄나 문서 변조죄로 처벌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범죄를 처벌하는 이유가 그 보호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험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범죄 행위를 금지하자는 것인데 어떤 행위 자체가 아예 보호법익을 해야 할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이라면 굳이 처벌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공문서 변조죄의 경우 변조 행위로 인해 공문서에 대한 공공적 신용을 해야 할 가능성, 즉 위험성이 없을 때에는 아예 공문서 변조죄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합니다. 언뜻 보아서는 공문서 변조인 것처럼 보이지만 변조의 정도가 너무 조잡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야 할 위험성이 없어 공문서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를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이 1997년 3월 28일 선고한 97도 30 판결에 나타난 사안인데요. 옛날 주민등록증은 지금하고 모양이 좀 달랐습니다. 옛날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용지에 사진을 붙이고 비닐컵으로 코팅을 한 형태였습니다. 사안은 옛날 주민등록증에 관한 것입니다. 갑은 자신의 나이를 소개해야 할 필요가 생기자 자신의 주민등록증 비닐 커버 위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 번호를 전부 덧씌워 기재하고 투명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주민등록 번호 중 출생 연도를 나타내는 71을 70으로 고쳤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변조란 변경할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로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단 갑은 주민등록증의 출생 연도를 변경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 갑이 고친 주민등록증은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사진과 이름, 주소 등은 그대로 두고 주민등록 번호 중
출생연도만 살짝 바꾸었으니 주민등록증 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야지 않으려 할 정도로 변경을 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갑이 71년생인데 70년생이라는 새로운 증명력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언뜻 보아 갑의 행위는 공문서 변조에 해당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갑의 이러한 수정 행위는 공문서 변조죄에서 말하는 변조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변조 행위가 공문서 자체의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며 그 변조 방법이 조잡하여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변조 행위가 그 비닐 커버 안에 있는 주민등록증을 건드린 게 아니고 그 비닐 커버 위에다가 이렇게 변조를 한 것인데다가 너무 조잡해가지고 이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변조의 정도에 관하여 대법원은 공공적 신용을 해야 할 위험성이 없다면 변조에 해당하지 않으나 공공적 신용을 해야 할 위험성이 있다면 변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의 사안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갑의 행위는 일단 갑이 이를 지을 정당한 권한이 없었고 등기소 명의로 작성된 진정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열람일시만 지운 것이기 때문에 언뜻 보아 공문서 변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러한 갑의 행위가 공문서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대한 공공적 신용을 해야 할 위험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두 가지 점을 들어 공공적 신용을 해야 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법률 전문가가 볼 때는 열람일시가 없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열람일시는 등기부상 권리관계의 기준일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란 일정한 시점에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저당권자가 누구인지, 누가 압류를 했는지 등을 보여주는 서류인데 그 기준 시점이 없다면 법률적으로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하단에 열람일시가 살짝 빠져 있어도 다른 기재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 정상적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열람일시가 삭제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도 일반인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 즉 겉모양을 구비한 문서로 보게 되기가 쉽습니다. 둘째, 열람일시에 기재가 있어 그 일시를 기준으로 어떤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와 열람일시에 기재가 없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기준 시점이 표시되지 않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이에는 증명하는 사실이나 증명력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열람일시가 삭제된 이 사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갑이 2016년 8월 10일 B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서 B에게 교부한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다른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증명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점, 즉 첫째, 열람일시가 삭제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도 일반인이 보기에는 정상적인 공문서로 보인다는 점과 둘째, 열람일시를 삭제함으로써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새로운 증명력이 생겨났다는 점에서 대법원은 갑의 열람일시 삭제가 공문서에 대한 공공적 신용을 해야 할 위험성을 가지기 때문에 공문서 변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판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공문서 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 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야 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이때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 변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여기 갑이죠.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 출력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해 두었다가 이를 타인에게 교부한 경우 피고인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열람일시를 삭제하여 복사한 행위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나타내는 권리 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야 할 위험성도 발생하였다. 그럼 제일 처음에 본 예상 지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갑이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 출력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해 두었다가 이를 타인에게 교부한 경우 공문서 변조죄 및 변조 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 자, 이 지문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갑의 이러한 행위는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야 할 위험성도 발생하였으므로 공문서 변조죄 및 변조 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가 판례이기 때문에 이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따라서 답은 O입니다. 오늘 공문서 변조죄에 있어서 변조의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서 보호법익이라는 개념도 함께 보았습니다. 형벌은 보호법익을 지키기 위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형법 기본서나 문제집에서 보호법익이 없는 범죄는 없다라는 말을 읽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범죄는 형벌이 부과된 행위인데 형벌은 어떤 경우에든 보호법익을 지키기 위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수단으로 현재 수험 생활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미래라는 보호법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